콩팥이라는 게 한번 기능이 나빠져 버리면 그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어요. 무서운 게 콩팥 기능이 어느 정도 나빠지기 전까지는 전혀 느낄 수 있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5기 만성 콩팥병 같은 경우에 5년 생존율이 50% 이하, 웬만한 암의 5년 생존율이 요즘은 50% 이상이 되니까 암보다 더 무섭죠. 쉽게 생각을 하면 그냥 우리 뭐 맑은 노란색, 그 다음에 좀 진한 노란색,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물 드시는 양이 적고 이러면은 소변 색깔이 좀 진해질 수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별 문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뭐 소변 색깔이 약간 진짜 선지 색깔 이런 색깔이 난다든지, 아니면 뭐 아주 진한 콜라색 이런 소변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거는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때는 꼭 검사를 해보시고 병원에 오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거품이 생기는 경우는 단백뇨가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소변에서 한 하루에 한 500mg 이하 정도의 단백질은 섞여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품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거품료가 생긴다고 내가 무슨 콩팥에 큰 문제가 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런 거품료 중에서 이제 거품이 아주 많이 생기고, 근데 그 거품이 변기를 내려도 거품이 잘 안 없어질 정도로 이렇게 거품료가 심하신 분들은 가까운 약국 같은 데 가셔가지고 소변 검사지를 사서 자가 검사를 해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많이 걱정되시면은 병원에 오셔가지고 소변 검사를 한번 해보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콩팥이라는 게 한번 기능이 나빠져 버리면 그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어요. 무서운 게 콩팥 기능이 어느 정도 나빠지기 전까지는 전혀 느낄 수 있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를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정수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다 걸러서 우리 몸 바깥으로 배출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이제 하거든요. 근데 콩팥 기능이 나빠지면 그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지니까, 그럼 우리 몸에 독소라든지 노폐물이 계속 쌓여가지고 건강이 아주 나빠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콩팥 기능은 이제 혈액 검사로 알 수 있는 신사구체 여과율로 평가를 하는데요. 콩팥 여과율이 분당 60ml 이하로 3개월 이상 유지가 되면 만성 콩팥병으로 진단을 하고요. 증상이 없다 보니까 만성 콩팥병 상태가 돼서 병원에 오게 되면은 이미 좀 콩팥 기능이 많이 나빠진 상태고, 거기서 조금만 더 나빠지면은 이제 투석을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콩팥 이식을 받아야 된다는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주 그 주의를 요하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암보다 더 무섭죠. 5기 만성 콩팥병 같은 경우에 한 5년 생존율이 한 50% 이하 이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웬만한 암의 5년 생존율이 요즘은 50% 이상이 되니까 5기 만성 콩팥병이면은 암보다 건강 상태가 더 나쁜 상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만성 콩팥병이 심한 환자들은 심혈관계 문제가 생길 위험성이 높아져요. 콩팥병이 나빠지는 원인인 당뇨, 고혈압 같은 그런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심혈관계 질환의 아주 중요한 위험인자인 요독증, 심혈관 석회화 이런 문제들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보면은 만성 콩팥병이 있는 환자들이 심혈관계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할 확률이 정상인에 비해서 한 30배까지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그렇게 심한 증상이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피곤할 때 생기는 증상들, 만성적인 피로, 식욕 저하, 수면 장애 이런 증상들이 생기고요. 아주 일부 분들에서 손, 발이 좀 붓는다든지, 아니면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증상이 심하다든지 그런 경미한 증상들이 많아요. 하지만 심한 만성 콩팥병 같은 경우에는 몸에 노폐물이랑 수분이 많이 차기 때문에 아주 숨이 찬 증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쌓인 노폐물 때문에 전신 피부가 가렵고, 심한 분들은 구토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밤에 잠을 전혀 잘 수가 없고, 또 콩팥 기능이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변에서 아주 진한 색깔의 혈뇨가 있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만성 콩팥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두 가지는 당뇨, 고혈압입니다.
최근에 당뇨 고혈압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통계적으로 보면 당뇨가 있는 환자의 한 40%, 그다음에 고혈압이 있는 환자의 한 20%가 만성 콩팥병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콩팥이 정수기라 그랬는데요. 정수기 필터 기능이 망가지는 거예요. 당뇨 같은 경우에는 콩팥이 혈액에 있는 당을 걸러주는 기능을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은 당이 한꺼번에 걸러지면 필터 기능이 망가져 버려요. 반대로 고혈압 같은 경우는 너무 높은 수압의 물을 정수기로 내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필터 기능이 망가지겠죠. 그래서 고혈압, 당뇨 모두 콩팥에 부담을 줘서 콩팥의 필터 기능을 망가뜨리게 돼요. 일단 제일 먼저 해볼 수 있는 검사는 소변 검사고요. 소변에서 당이나 단백질이 나오면 당이나 단백질을 걸러주는 기능이 나빠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혈액 검사를 해보면 우리 몸의 신사고체 여과율을 구할 수가 있어서 우리 몸의 콩팥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만성 콩팥병이 오래되면은 콩팥 기능이 나빠지면서 콩팥이 아주 작게 쪼그라드는 그런 소변이 생깁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면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치료는 원인을 치료해야 됩니다. 요즘 콩팥 기능이 나빠질 수 있는 제일 큰 두 가지 원인이 당뇨, 고혈압이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혈당 관리, 혈압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주, 금연, 그다음에 적절한 식생활, 그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이런 이제 생활 습관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콩팥에서 아주 중요한 거는 콩팥 기능에 무리가 될 수 있는 건강 보조 식품이라든지 쓸데없는 약 복용, 이런 걸 줄이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콩팥이 그 필터 기능을 못하니까 보조적인 방법으로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거를 투석이라 그러고요. 혈액 투석은 우리 몸에 있는 피를 몸 바깥으로 빼서 투석기를 통해서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주는 그런 치료를 하는 거고요. 복막 투석은 배를 둘러싸고 있는 복막이 그런 또 필터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다가 투석액을 집어넣으면은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들이 5시간 정도 지나면은 배 안으로 걸러집니다. 그러면 그 걸러진 노폐물을 몸 바깥으로 배출을 시키게 되는 거죠. 혈액 투석의 제일 장점은 이거를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이제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평균적으로 한 일주일에 3번, 한 4시간 정도 병원에서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몸이 이제 병원에 묶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 뭐 여행도 멀리 못 가고 계속 이제 병원 근처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투석하고 투석 중간 시간이 한 뭐 평균 한 이틀에서 3일 정도가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는 정상적인 뭐 노폐물 배출을 할 수는 없으니까 수분도 계속 몸에 쌓이고 노폐물도 몸에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 투석하고 투석 사이에는 뭐 수분 섭취라든지 음식 섭취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열심히 잘 조절을 하셔야 된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복막 투석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그냥 혼자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생활 같은 거는 더 편하고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단점은 이걸 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혼자서 집에서 하는 거니까 조금 위험할 수가 있다, 이런 단점이 있고, 또 스스로 이거를 배에다 연결을 해가지고 투석액을 집어넣고 또 시간을 잘 지켜가지고 투석액을 빼고 이래야 되는 걸 하기 때문에, 이런 좀 복잡한 절차를 할 수 있는 수행 능력이 되시는 분들만 시술을 할 수가 있고, 또 이게 좀 자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많게는 한 5-6번까지도 복막 투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귀찮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투석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기 때문에 아주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투석을 하시는 대부분 분들이 신장 이식 수술을 받기를 원하시고, 다니시는 병원에 대부분은 이제 신장 이식 대기자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으신 상태예요. 한 80% 이상은 다 그걸 대기를 걸어 놓으신 분들이고, 하지만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주는 거 아니면 신장이 구해질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의 한 10% 미만이 이식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통계적으로는 콩팥을 한 10년 이상 사용할 확률이 70% 정도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굉장히 개인차가 있습니다. 이식을 하고 나서 바로 거부 반응이 오시는 분들은 뭐 한 1년 이내에도 이식받은 콩팥이 죽어서 떼내고 이제 이런 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뭐 이걸 잘 관리하고 잘 유지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이제 콩팥 이식이 뭐 이제 잘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 지가 불과 한 20-3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콩팥을 잘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일단은 이제 투석
이렇게 치료를 이제 받게 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나라 이제 산정 특례 이제 대상이 되거든요. 의료보험보다도 더 많이 치료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은 많이 줄어들 수가 있고요. 또 투석을 받는 분들은 장애인으로 이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복지 카드라든지 대중교통 무료 이용이라든지 자동차 구입할 때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받으실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콩팥 기능을 위해서 제일 좋은 습관은 물을 어느 정도 충분히 드셔주시는 게 좋고요.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가 더운 여름 같은 경우에는 탈수 같은 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콩팥 기능이 나빠질 위험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를 오히려 이런 여름에는 조금 더 충분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술, 담배 이런 거는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고혈압, 당뇨 이런 게 원인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적절한 체중 관리, 그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이런 것이 콩팥 기능을 더 안 나빠지게 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약 중에서는 흔히 먹는 약인데 콩팥 기능을 아주 나쁘게 할 수 있는 약이 진통소염제 이런 약들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콩팥 기능이 아주 나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고 꼭 드셔야 되는 경우는 주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음식은 염분이 많이 들어있는 짠 음식이에요. 염분에는 나트륨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나트륨 성분이 콩팥 기능을 아주 많이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음식이 라면, 간장, 장아찌류, 그다음에 소금 이런 것들이거든요. 만성 콩팥병에 있는 분들은 하루 염분 섭취를 5g 이하로 제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칼륨이 많이 든 음식이에요. 칼륨은 우리 몸의 농도가 높아지면 심혈관계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칼륨 배출이 어렵기 때문에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음식들은 가능한 피하는 게 좋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녹황색 채소, 시금치, 상추, 호박, 오이 같은 음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일 중에서는 바나나, 수박, 멜론, 키위, 아보카도, 참외 같은 과일들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잡곡류, 콩류, 감자, 고구마 같은 곡물류에도 칼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섭취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단백질이 많은 음식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단백질도 신사고체에서 걸러지는 물질이기 때문에 너무 고량의 단백질을 섭취를 하면 콩팥에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이 단백질 섭취를 체중 1kg에 0.6g 이하로 제한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이 많은 음식들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인이 많은 음식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혈관의 탄성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심장이나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우유, 아이스크림,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이나 조미료나 청량음료 같은 그런 기호식품들에 인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콩팥은 한번 기능이 나빠지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빠지기 전에는 증상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평소에 관리를 아주 잘 하셔야 되고요. 이 만성 콩팥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혈압, 혈당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또 소변에 피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심한 거품료가 있다든지 해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병원에 한번 나오셔서 간단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